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세가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 떨리는 손에서 나오고 단단한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모순을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이 없습니다. 화면 속의 가격들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지만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 12월 달에만 무려 7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소리 없이 축적 주소라는 거대한 금고 속으로 잠겨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이 겁에 질린 단기 자금들이 확신에 차고 있는 장기 자금에게 물량을 헐값에 넘겨주는 거대한 손바뀜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공포는 언제나 시끄럽고요. 기회는 언제나 조용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란한 가격표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는 압도적인 물량 이동의 진짜 의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이 가격은 흔들리는데 물량은 오히려 더 조용히 잠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 움직이는 구간인 거고, 최근 온체인 분석에서 나온 숫자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12월 현재 시점 이른바 축적 주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7만 5천 개 늘었고요. 단 하루에만 4만 개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와주면서 지금 이 주소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약 31만 5천 개 수준까지도 높아졌다라고 하니까요.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 단위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물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겠죠. 이 저 주소는 도대체 누구냐? 고래냐? 기관이냐? 큰손이냐? 아니면 ETF냐? 여러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주소만 보고 누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이 주소들은 지금 한마디로 팔지 않고 물량을 잠그는 쪽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 이 축적 주소는 아무 주소나 잡아낸 게 아닙니다. 출금,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낸 기록이 없고 유입이 반복되고 일정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근 7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활동이 있었던 이런 주소 같은 조건으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거래소라거나 채굴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이런 성격의 주소는 제외를 합니다. 결국에 이 필터가 잡아내려는 거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축적 가능성이 높은 행동 패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표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건데요. 이 주소들이 늘었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표는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물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물량이 이렇게 잠기는데 왜 가격은 바로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보통 매집이 강하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은 종종 물량의 평균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진이 결정을 합니다. 이 마진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사람이 만든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구간에서는 그 마지막 거래가 현물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는 트레이더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 시장이 커지면요, 가격은 현물 매집보다 포지션 정리, 청산, 옵션 만기 같은 이런 이벤트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생기는 거고, 중장기 자금은 조용히 물량을 가져가는데 이 단기 자금은 위험을 줄이느라고 포지션을 닫고, 이런 과정에서 가격은 힘이 빠져 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모순들이 오히려 중요한 신호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 매집은 왜 지금처럼 불안한 구간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거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12월 10일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문장입니다. 연준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을 공식 문서에 넣은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피가 되는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선언인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단기 자금 시장이 너무 빡빡해지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자산한테는 숨을 돌릴 여지를 주겠죠. 동시에 시장은 왜 연준이 이렇게 준비금을 신경 쓰기 시작했지?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양면성이 요즘 시장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시 변수는 일본이에요. 현재 시장은 12월 18일부터 19일 일본은행 회의에서 금리가 0.75%로 오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성이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 자산을 사던 자금들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위험자산 변동성을 키우는 전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핵심을 꺼내드려 보자면은,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라는 거. 이 단기 충격이 오면은 시장 가격은 흔들리고요. 하지만 그 충격이 물량을 누구에게 넘겨주는지까지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충격이 올수록 레버리지 자금은 밀려나고, 또 가격 민감도가 낮은 자금은 더 싸게 물량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이 축적 주소의 매집이 계속되는 장면들은 바로 이런 구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거는 비트코인 시장에 과연 어떤 파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고리로 바라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래소 유동성이에요. 이 장기 보유 성향의 주소가 물량을 가져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도권 수요입니다. ETF 같은 통로는 일별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요. 특정 날에는 순유입이 크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생 구조입니다. 이 파생이 큰 시장에서는 가격이 늦게 가다가 한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 방향이 결정되면은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답 대신에 기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보다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한 방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분할로 접근하는 게 구조에 맞습니다. 이 볼 지표를 가격 하나로 줄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온체인에서 물량 잠김이 유지가 되는지, ETF가 순유입으로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미국 연준과 일본은행 이벤트가 충격으로 번지는지부터 보셔야겠죠. 지금 시장을 공포와 탐욕 중에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조심스러움 속에 재배치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겉으로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물량이 이동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은 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수는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격만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단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량만 보고 이제 무조건 오른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 둘 다 구조를 반만 보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겠죠. 12월달 관측되고 있는 축적 주소의 매집은 단기 시장 분위기랑 무관하게 흡수되는 물량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량이 계속 잠기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그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런 순간들이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아니면 큰 변동성 이벤트 뒤일지 거시 조건이 결정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연준의 단기 유동성 관리가 시장을 진정시키는지, 일본은행 이벤트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달은 ETF 자금, 파생 레버리지가 다시 균형을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는 이 글로벌 정책 엇박자가 위기로 번지지 않고 재배치로 끝나는지, 그리고 거래소 바깥으로 이 빠지는 물량들이 유지가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 움직이는 구간인 거고, 가격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물량들은 더 조용히 잠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늘 조용히 잠긴 물량이 만든 빈자리를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마치 조조가 난세의 혼란 속에서 실시했던 둔전제 전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군웅들이 당장의 영토 전쟁에만 몰두해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조조는 묵묵하게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지금 축적 주소의 물량이 잠기는 현상이 마치 이것과 비슷한데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물량을 스마트머니들은 훗날의 천하통일을 위한 핵심 군량미로 비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전방의 칼싸움이 아니에요. 후방의 군량미가 얼마나 든든하게 쌓여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가격표라는 허상 대신에요, 이 조용히 잠기고 있는 물량의 무게를 믿어야 될 파종의 시간이라는 것. 조조가 둔전으로 국력을 키워서 결국에 중원을 제패했던 것처럼 지금의 물량 잠김은 훗날 가격 폭발에 가장 확실한 연료가 되어줄 겁니다. 원칙 매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리플을 좋아하고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장기 보유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원칙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칙 매매의 핵심은 리플이 하락했을 때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인 거고, 반대로 리플이 상승했을 때는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요. 오르다가 쉬고 또 다시 빠졌다가 또 반등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단기 고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구간에서 현실적인 분할 익절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원칙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파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아쉽고 또 후회로 남는 매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은 실현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왜 떨어지지라는 생각보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원칙 매매에 대해서 항상 중요시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과거 7월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았을 때 적당한 단기 고점이었던 4,850원에 대한 매도 안내, 그리고 목표 타점 수익 실현까지도 가능했던 이유도요. 이 4,900원이라는 심리적 단기 고점이라는 구간을 뚫고 한 번의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을 잘 챙겨 놓으셔야지 그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처럼 시장이 무너졌을 때 2,750원이라는 단기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매매의 대응에 있어서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요. 분할 익절이라는 냉정한 대응을, 그리고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 불안해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의 타점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드리고 있고요. 단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원칙 매매라는 거는 시장을 맞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을 관리하고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세우셔도 리플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요즘 시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